네, 매주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다양한 시장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도 분석해보고요. 또 수급에서 또 어떤 종목을 사면 좋을지 수급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장이 뭐 8월 달에 좋은 것 같더니 외국인들도 계속 사는 것 같더니 갑자기 또 급냉되는 분위기가 지난주부터 좀 많이 그런 분위기가 역력해진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지난주 말이었죠. 네, 말부터 분위기가 조금 좀 이거 뭐야 이런 분위기. 급다운. 네, 네. 갑자기 또 이러다 보니까 그럼 그동안 좀 잘 이어졌는데 갑자기 왜 이러지? 라고 하는 또 이런 생각들. 네. 뭐 물론 지금까지 올라온 게 제대로 된 상승이냐 아니냐 뭐 논란은 많다고는 하더라도 네. 그래도 솔직히 기분이 좋진 않죠. 아유, 네. 안 좋죠. 네. 시장이 확확 올라야지 기분이 좋고 수익 확확 내야지 기분이 좋아지는데 지난 주말도 약간은 조금 다운된 상태로 보내신 분들이 좀 계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그건 너무 이기적인 겁니다. 시장은 조정이 있어야 또 올라올 오른다. 힘이 생기고 그런 네.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미국의 동향을 잠깐만 보게 되면은 네. 지금 미국 위치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알면요. 일단 지금 저점을 찍은 지가 6월 달. 나스닥이죠.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찍고 6월 16일이다 보니까 지금 8월 16일 거의 지난주까지 보게 되면 2달 정도 꾸준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점 찍은 뒤로 야 이제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는 쪽으로 봤을 때 주봉으로 한번 볼까요? 주봉으로 보게 되면 지금 패턴이 고점이 한 16,000원대를 찍고 또 13,000대까지 그러니까 16,000대에서 만 초반까지 들어가 보니까 한 6,000포인트 빠진 거죠. 네. 그랬다가 이번에 고점과 저점 사이에 절반 정도 13,000대를 들어오다 보니까 네. 50%는 회복했다. 쉴 때가 됐다? 그러면 어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50%대까지 올라오게 되면 저희가 보통 뭐 피보나치 수열에서도 그렇고 38.2%, 61.8%그 중간에 50%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되게 심리상으로 그렇죠. 한 절반은 왔는데 네. 이거를 앞으로 그러니까 절반이나 회복했다라고 보느냐? 절반밖에 회복 그렇습니다. 못했다라고 예. 보거나. 그거에 이제 핵심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딱 이제 눈길이 가는 지수대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13,000대에서 멈췄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 단기 부담을 극복하고 돌릴 수 있겠느냐. 이게 가장 큰 핵심이겠죠. 네. 네. 그 관점에서. 돌릴 만한 근데 모멘텀이 지금 딱히 없어 보이죠. 바로 그거죠. 네. 이제 근데 아마 지금 최근에 또 요 조정에 맞추는 패턴을 보게 되면 미국이 안 좋아서라기보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 8월 둘째 주죠. 네. 그때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는 아니 달러화가 왜 이렇게 강해? 라고 하는 분위기가 크죠. 네네. 달러가 왜 이렇게 셀까요? 뭐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렇겠죠. 네, 예, 상황이 예, 그럼요. 상황이 안 좋을 리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금리 네. 인상에 대한 기대감. 그런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미국이 그나마 사정이 제일 낫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달러로 몰린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자산으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같은 통화라고 하더라도 예전에는 안전 통화다라고 하면 일본의 엔화나 근데 지금 아니죠. 근데 엔도 약간 그냥 과거 같은 위상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거의 이제 달러화만 보고 있다. 왜냐면 그를 견제할 만한 다른 통화들이 전혀 없고 네. 게다가 나머지는 거의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에너지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서 쑥대밭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런 표현까지. 네. 특히 이제 유럽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가 지금 상당한 타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들인데,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좀 불안한데라고 바라보는 두 가지 국가. 첫 번째가 유럽, 또 하나가 중국. 이 두 개가 지금 불안 요인들이죠. 네. 근데 그 중에서 유럽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리면 에너지 가격들이 급등합니다. 근데 지금 유가는 별로 안 올랐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네. 지금 문제는 실질적으로 그 원유 같은 경우는 화석 에너지인데 CO2 배출량이 많다 보니까 아예 약간 배제를 해놓은 측면이 있죠. 네. 그래서 이거는 아직까지는 운송용이라든가 뭐 운전할 때 들어가는 뭐 휘발유부터 나오는 또 석유화학 제품들 뽑아낼 때 쓰는 이런 정제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네. 그런데 LNG라고 하는 그 천연가스는 아닙니다. 이건 직접적으로 텍소노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즉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만큼이나 CO2 발생량이 적기 때문에 네. 이를 좀 충분히 활용하자라는 입장 쪽에서 원자력 그리고 또 천연가스가 이번에 다 포함됐죠. 처음 됐죠 이번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가장 그나마 쉽게 지금 당장 이제 북반구에 겨울이 들어옵니다. 네. 겨울이 들어올 때는 이 유럽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가뜩이나 북유럽은 춥죠. 네. 예. 잘못하게 되면 사우나 금지령도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사우나 안 좋아. 연료 아끼라고. 아껴야죠. 지금 네. 배급제 얘기 나오고 있고 난리입니다. 왜냐하면은 석탄 뗀다 그러고 막. 석탄도 아마 돌아갈 것 같아요. 네. 지금 영국은 돌렸습니다. 진짜로. 예. 와. 그렇다는 얘기는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라고 봤을 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우리도 천연가스가 올라가니까 그걸 당연히 화력발전 쪽에서 부담이 되죠. 근데 이걸 누가 방어를 해주느냐? 한국전력 있지 않습니까? 한국전력이 그 비싼 원료를 받아다가 전기료는 안정적으로. 네. 그러면 그 적자가 많이 나죠. 네. 그거는 물론 나중에 다 저희 세금으로 메꾸는 적자가 즉 세금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누가 앞에 나서서 누가 네? 딱 오늘 막아줘야 되는데. 네. 디펜스. 오늘 단어 약간 저질이네요, 다들. 네. 디펜스. 네, 이렇게 해주는 방어. 네, 그 방어 네. 이 공공기관의 역할의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유틸리티에 대해서 다 민영화가 됐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렇게 누가 나타나서 방어해줄 공공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천연가스 가격이나 이런 원료 가격들이 급등한다. 네. 그렇게 되면은 그대로 가격에 전가를 시켜버려요. 네. 독일의 그 1년 전과 지금의 전기가스 요금이 10배 차이 납니다. 10배 올랐다는 거겠죠? 그 사이 10배 올랐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평소에 2만 원 내던 전기 요금이 가정도 20만 원. 20만 원 올랐습니다. 그러면 부담이, 예. 이거는 그냥 가정이라고 쳐도 제조업체 강국인 독일에서 이 정도로 전기 요금이 많이 올랐다 그러면 원가에 네. 들어가야 되겠죠. 부담이 어마어마하겠네요. 어마어마하던가 아니면 아예 공장을 멈추던가. 네. 이렇게 나왔을 때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저희가 유럽을 보게 되면 EU 쪽에서 픽스라고 하는 남유럽 국가들이 오히려 훨씬 더 좀 엉망이다. 네. 재정도 엉망이고 좀 걱정이 많게 봤는데 지금은 맞청격인 뭐 독일이나 북유럽이. 프랑스 이런 쪽이 더 타격이 크다 보니까 오히려 더 모범생이 공부 못하게 되면 반평균 확 깎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상황 쪽으로 봤을 때 오히려 지금 반대로 유로화가 그럼 이렇게 약세로 된다. 이런 경제가 침체가 돼서 약세로 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 어떤 픽스라고 하는 쪽은 관광 수입이 제일 많은 나라들이거든요. 네. 관광 수입 쪽으로 우리 도움이 되죠. 그래서 지금 결론은 유럽이 걱정이다. 유럽이. 그래서 달러화가 강하고 달러가 강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기업 입장 쪽으로는 빅테크 기업들한테 안 좋습니다. 안 좋죠. 성장주에 안 좋죠. 안 좋습니다. 정부는 좋습니다. 수입 물가가 떨어지는 효과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달러화를 좀 강세로 용인하는 측면이 있고 네. 지금 기업들은 고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기업 중심으로는 환차 손이겠죠. 반대로는 더 달러화가 지난 분기보다 강하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매수가 화끈하게 들어오기는 힘들어진 상황.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까지 네. 시장 동향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냥 여기까지 왔네요. 무슨 얘기하다 보니까. 네. 저희도 스피디하게 진행을 해볼게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수급을 분석하면서 지난주 수급을 분석하고 그래서 이번 주에 뭘 사면 좋을까 이렇게 좀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섹터별 투자 동향을 보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저희가 수급에서 찾기 때문에 수급에서 섹터는 자꾸 제가 거시적인 얘기로 나가면 막아주세요. 네. 저희 일단은 시장 상황이 지금 하루하루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거시보다는 큰 그림은 살짝 줄일게요. 네, 근데 이런 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알아두는 포인트만 알고. 그래야 왜 에너지주가 움직이는지 핵심이 나오는 거죠. 맞아요.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 월요일인데 오늘도 에너지주가 강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그러니까 다 헛소리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돌아서 들어보면은 그래도 뼈가 있다. 그렇습니다. 네. 예, 통뼈 김민수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지금 지난주까지 동향을 보게 되면 딱 눈에 띄는 게 개인들 다시 살짝 사고 외국인들이 들어오긴 합니다. 근데 이게 외국인들이 한 6월, 7월 달, 8월 달 들어서면서 외국인들이 한 4조 샀어요. 라고 하는데 나오는 금액치고는 너무 초라하죠. 네. 외국인들이 샀어요. 하게 되면은 4조를 일주일 안에 사야 됩니다. 그게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장세입니다. 네. 근데 뭐 두 달에 걸쳐서 몇 조 사는 거는 그냥 소발의 피 정도. 네.
오늘 단어들이 거칩니다. 네. 세 발의 피는 아니고 소발의 피 소발의 정도 피입니다. 된다. 예, 세 발의 피 정도 돼야 몇 조라니까요. 네. 근데 그게 아닐 정도라고 하게 되면 좀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지금 기관들 보시면은 뭐 어느 나라 기관이냐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제 대사를 어떻게 하셨죠? 예. 전혀 시장에 관심이 없고 기관들을 팔려고 합니다. 거기에 진짜 연기금 같은 쪽에서도 이렇게 팔아버리면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거기가 더 크죠. 그리고 또 하나 눈길이 가는 게 사모펀드인데요. 사모펀드도 지금 기관들은 코스피, 코스닥 다 팔죠. 네. 마찬가지로 사모펀드도 그렇습니다. 맞아요. 사모펀드 수급을 또 보자고 얘기해 주셨었잖아요. 사모펀드가 사는 종목을 눈여겨보자 얘기 주셨었는데 파네요 중요합니다. 일단.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모펀드 사는 종목 별 의미가 없습니다. 거의 파는 기조이기 때문에 네. 살 때 거기서 집중돼 어떻게 보면 사모펀드의 대표적인 입장은 액티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딱 봤을 때 지수 그렇게 큰 변화 없고 그러면 여기서 뭘 끌어내지? 그러면은 종목이나 섹터 쪽으로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 좀 그게 못 따른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소외 그리고 상대적으로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요거는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인데 코스닥 매수가 보면은 다른 쪽 다 팔고 개인만 사고 있습니다. 그 개인도 또 매수 규모가 만만치 않죠. 네. 네. 이렇게 되면서 또 하나 같이 연결시켜 보게 되면은 요즘 신용 잔고가 19조 4천억 대까지 올라옵니다. 맞아요. 다시 예. 늘고 있죠. 지난주부터. 예, 17조 대 저점대로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코스피, 코스닥을 나눠서 합쳐서 얘기를 하는데 코스닥의 신용 잔고가 훨씬 더 올라오는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개인들 매수가 이렇게 들어왔다는 얘기는 최근에 종목 장세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신용 잔고와 함께 움직이는 측면들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레버리지가 가세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잘 빠져나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잘 빠져나오는 거.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개인적으로는 이게 코스닥 신용장과 함께 둘이 합쳐서 네. 20조 대가 다시 넘어온다. 그렇게 되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장에. 그때는 시장의 분위기가 어떻건 간에 다시 뭐 2,500 이상으로 다시 들어오고 뭐 2,600 들어가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20조 대 이상에선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시장이 가만 안 두더라고요. 가만 안 둬? 네. 아유. 막 그냥 또 요로 통통하게 사기 찐 걸 가지고 또 요리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것도 한번 주의 깊게 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섹터별로 보게 되면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외국인들입니다. 외국인들의 전기전자? 전기전자 사랑, 그리고 자동차. 운수장비 사랑. 예. 요 두 가지 섹터가 집중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이게 5,900억, 1,300억이다 보니까 지금은 또 관심은 높아지지만 주가는 큰 변화가 없어요. 맞아요. 삼성전자 계속 뭐 6만 원 초반대고. 그렇죠. 네. 아무리 5959 이렇게 사도. 네. 맞습니다. 5,959억 원 샀어도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 숫자가 바뀌어야 되겠죠. 이 정도로는 약하다. 그렇습니다. 한 주 한 기준이다 보니까 저희가 또 다음 주에 봤을 때 이게 혹시나 한 뭐 1조 몇천억 대, 뭐 한 2조 대 정도까지 들어와 줘야 그래야 의미가 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외국인들에 대한 관심이 한국 시장에 대한 러브가 확 커지는 걸로 봐야 되겠죠. 네. 그 전까지는. 그래서 네. 지금 뭐 IT주를 이렇게 뭐 5,959억 원, 599에 샀지만 좀 오구오구 그러네요. 599 샀지만 약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럼 운수 장비를 조금 나을까 싶은 게 현대차 기아가 최근에 이슈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또 외국인들 또 기관까지도 운수 장비를 조금 사는 모습 지난주까지는 조금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환율이 오르면 또 이제 자동차주 수출주에는 도움이 된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네. 그럼 자동차주 섹터 어떨까요? 좋긴 좋은데 우리나라 현대기아차 쪽에서 이제 현대차를 바라볼 때 좀 아쉬운 측면들이 이번에서도 여실없이 드러난 게 일단 지금 주주 가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직 지배 구조가 완전하게 딱 세팅이 안 된 대표적인 대기업이죠. 그런 쪽에서 뭐 지주회사나 이런 역할, 그러니까 정의선 회장으로 넘어가면서 체제는 갖춰졌는데 네. 기업의 지배 구조는 정확하게 맞물려져서 나오진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를 이어가는 과정 쪽에서 좀 노이즈가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니 이거 어떤 그 동안의 회장이나 아니면 대주주 쪽으로만 집중되는 변화가 아니냐, 뭐 그럴 수 있는 개연성들이 조금씩 좀 보이고 있거든요. 현대 네. 이번에 모비스의 신설법인 설립이나 또 현대차 이번에 뭐 분사 현대모비스 분사? 그렇죠. 네. 자율주행 사업부 분사. 근데 이게
신기술을 많이 쓰고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sek터인데 이거를 인수한 회사 포티투닷과 함께 합병으로 인해서 물적 분할해서 자회사로 둔 다음에 카카오스럽게 또 상장, 근데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게 왜냐하면 신규 상장으로 가는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이게 그 자금을 많이 필요하는 상황들이겠죠. 네. 요거는 좀 기분이 나쁘죠. 네, 그래서 그게 될까봐 지금 시장에서 불안감이 크다라고 봐야 될 것 네.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아마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일단 아직 뭐 또 여전히 환율 효과 한번 기대감은 높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기에는 좀 제한이 있을 것이다라는 쪽도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이제 섹터별 투자자 동향으로 이 섹터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좀 종목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한 종목을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게요. 또 같이 산 종목도 함께 보고요. 일단 외국인들 코스피 쪽에서는 시총 상위주를 골고루 삽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그리고 또 현대 LG에너지솔루션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시총 1, 2위, 3위까지도 꾸준히 사는 거죠. 이런 특징이 나오고 있다는 게 즉 기관은 반대로 보게 되면 지수의 대응력이 좀 약화돼 있어요. 네. 지수 관련주 사는 거 지금 SK하이닉스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좀 종목 쪽의 피킹이 좀 강하다라는 이 기관의 특징이고요. 외국인들은 그나마 시총 상위주들 골고루 사되 이게 신규로 매수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공매도가 강화됐던 측면들을 봤을 때는 공매도 청산에 대한 움직임이 좀 더 크다라고 봐야 될 게 지금의 움직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중에서 또 하나 눈여겨볼 수 있는 거는 일단 자동차 쪽 현대차 관심 높고 현대모비스 이슈가 나와서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지만 그래도 실적은 환율 효과와 함께 지금 이렇게 원화 약세면은 긍정적인 측면들이 높을 거야 네. 라고 바라보는 게 좀 크고요. 또 하나 2차전지 쪽에서는 진심입니다.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또 포스코 케미칼 여기까지 나오는데 아마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같이 연결시켜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포스코 그룹이 앞으로 나갈 변화에 대해서 같이 연결을 하는데 2차 전지 쪽으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요즘 보게 되면 포스코 인터내셔널 요즘 가장 뜨겁죠. 이거 왜 이렇게 올라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 대충 많이 올랐으니까 이거 뭐 올라서 접근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아주 큰 변화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의 종목의 내용들을 잘 모르게 되면 알려주세요. 주가가 올랐다고 해서 그냥 패스해버립니다. 네. 이거는 큰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패스 안 하도록 네. 저희는 아침 라이브 때 또 이제 비밀 로트 종목이어서 많은 네. 분들이 지금 들어가셔서 이미 수익을 내고 계시고 이제 이런 장 좀 최근에 분위기 안 좋은데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에 이제 알아야 될 것들이 있다고 이걸 놓치면 안 된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포인트가 뭘까요? 뭐 무슨 종목이요? 비밀 종목?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저희 비밀 로트 종목 아침에 이렇게 예. 뭐 그럼 그분이 다 얘기하셨겠죠? 하지만 또 김민수 예, 대표님의 예. 비유가 다를 수 있으니까 네. 비유상해가지고요. 예. 종목에 변화가 있다. 예. 일단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하는 게 상사죠. 예전에 종합 상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첫 번째로 포스코 케미칼과 함께 이제 가장 소재 쪽에서 중국의 비중을 떨어뜨려야 되는 게 숙제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하기 위해서 어느 회사가 먼저 앞장서서 할까요? 다 글로벌 광산이나 또 발빠르게 가서 상사가 예전에 미생이라는 드라마 보시면은 장그래가 그 과장님하고 가서 이 마지막 부분에 개척하면서 막 중동에서 막 사인하고 이런 것 얘기 나오는 거 그게 상사 회사다. 상사입니다. 그게 원래는 그 빌딩 찍은 것도 대우 인터내셔널 빌딩이고요. 대우 인터내셔널이 포스코로 인수돼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다. 미생주입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포스코 케미칼은 벌써 세팅이 돼 있어요. 자기네가 독자적으로 중국의 원료 없이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돼 있는데 그거를 계속 보강할 수 있는 회사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기 때문에 2차전지 소재와도 연결시켜서 계속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섹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요즘 가스가 그렇게 올랐죠. 맞아요. 예, LNG의 수요가 그렇게 높습니다. 가스전을 갖고 있네요. 예, 미얀마 가스전이라고 또다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군부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뭐 바로 나오느냐 아니냐 또 말은 많지만 그렇다고 가치가 변합니까? 아니죠. 절대 안 변합니다. 네, 그래서 뭐 또 잘 얘기가 돼서 예전만큼 수준으로 꾸준히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다. 또 부각을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LNG 가스 쪽의 에너지 가격과 함께 또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 마지막으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포스코 에너지와 합병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LNG 복합 발전 관련된 쪽의 강자죠. 그러면 인터내셔널이 가스전 갖고 있고 여기가 발전하고 이 두 회사가 합친다. 시너지가 안 날래 안 날 수가 없겠네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 회사 시총과 함께 보게 되면 포스코 인터내셔널 또 지금 같은 인플레이션 시대에 또 가장 부각이 높은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 지금 실적 보게 되면 올해 영업이익이 한 9천억대, 약간 1조대 가까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작년 대비해서 2배인데, 근데 약간 좀 떨어지지 않나, 그러니까 좀 피크아웃 아닐까라는 쪽으로 바라봤는데, 이게 합병이 된다.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1조 이상 확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네. 1조 5천억, 아직 그 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시너지가 얼만큼 나올지 모른다라고 보지만, 조 단위의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스코 인터내셔널 지금 시총을 보게 되면은 3조 3천억대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시총이 아직까지 3조 3천억, 1조 원대 영업이익 나오는 회사가 시총이 3조라고요. 많이 싸죠. 네, 그러면 이 덩치와 함께 변화가 나왔을 때는 앞으로 지금 3배가 더가 3, 4, 5, 9. 3배? 네. 그러니까 9조, 10조까지는 가도 되겠죠. 만약에 그런 논리로 본다. 네. 네, 그렇게 되면은 거기다가 또 3배면은 3 끝. 예, 뭐 그냥 그 정도. 네. 뭐 그렇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쪽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그래서 이렇게 최근 들어서 적극적으로 변화가 되기,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은 8월 중반 때 매수를 많이 했던 시기는 합병 비율이 발표되면서 그랬습니다. 한때 합병 비율이 포스코의 홀딩스다 보니까 밑에 있는 회사가 합병이 될 때 대주주에 유리하게 합병 비율을 포스코 홀딩스에 더 많이 책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라고 불안감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근데 보니까 그 정도는 아니네요. 그러니까 좀 주주들을 배려했다고 볼 수 있는 정도로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관심이 확 커지죠. 네. 그래서 아마 이 패턴은 더 갈 가능성은 개인적으로는 있는데 다 아시는 것처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를 얼만큼 네. 잘 또 이제 조정 시에 관심을 가져가느냐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도 들어오고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고 지금 뭐 시총이 한 3배는 더 올라야 되는 아직도 너무 저평가다. 주가도 그럼 3배 갈 수 있는 상황일까요? 조정은 거치면서라도 합병 완료되고 완료되고. 이제 실적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확인되고 네. 네, 그리고 또 가스전이 이제 충분히 예상하는 것만큼 이제 뽑아내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원래는 2020 작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성산돼서 나오는 기조로 봤었는데 네. 이게 약간 또 좀 예상보다 좀 더디다 쪽에서 그렇긴 하지만 큰 변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이렇게 저평가인데 지금 실적 가지고도 비싸다고 뭐 얘기를 못 하는데 이게 재평가가 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렇게 외국인들 자동차,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에 진심인 외국인들의 수급을 살펴봤는데 보니까 대부분 네. 이제 시총 상위주 중심으로 매수를 한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그 강도가 많이 좀 약해졌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와 시총 상위주 이렇게 많이 사네. 그럼 시장이 올라야지가 아니라 앞서 보셨듯이 지난주 해봐야 3천억대입니다. 그럼 삼성전자 뭐 몇백 주 샀다는 얘기고요. 네, SK하이닉스 뭐 이 정도로밖에 볼 수 없다 보니까 네. 규모가 커져야 시장의 영향력도 커진다. 네. 이게 중요한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게다가 또 이제 몇 가지 더 살펴보게 되면은 외국인들 쪽에서 일단 2차전지 소재 쪽 많이 들어와 있죠. LNF, 나노신 소재, 대주전자재료, CIS 동진세미캠 이쪽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도 많이 들어온 상황들인데 거기다가 눈여겨볼 수 있는 게는 삼강 MNT를 또 그렇게 사고 있습니다. 한때 삼강 MNT 잠깐 한번 분석해 볼까요? 지금 네. 한때 풍력 쪽에 강자하게 되면 저희가 CS 윈드를 많이 봤었죠. 네. 그러면서 CS 윈드에 대해서 변화가 나오는 거 물론 같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IRA라고 하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이게 확인이 되면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신재생 에너지 관계 때문에 태양광, 풍력 다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조금 더 강한 게 삼강 MNT입니다. 네. 탄력들이 훨씬 더 좋죠. 그만큼 SK에 인수되면서 나오는 역할론들이 훨씬 더 강하게 움직이는 상황들이고 이번에 보니까 또 수주를 했던 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수주 같은 경우도 과거에 보지 못했던 보니까
대만에 6,007억 규모 수주했다. 네,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했었는데 바로 6,000억 치고 원대. 들어오시네요. 네. 네. 아예 뭔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서. 아닙니다. 그 얘기를 예. 근데 이걸 중요한 게 매출액 대비 119%. 작년 매출액에 거의 매출액 이상을 수주를 받은 거죠. 이런 게 앞으로 더 나올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높다 보니까 네. 주가도 장중에 강했지만 다 빠졌어요. 왜냐하면 또 셀온, 셀온. 예, 뉴스에 팔아라 이런 쪽에. 그래도 예. 뭐 최근에 증권사에서는 뭐 이렇게 수주 그리고 경쟁력이 확보됐다, 독보적이다 이런 좋은 평가와 함께 지금 뭐 4만 원대 목표 주가까지는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주가는 27,000원대지만. 네, 그래서 이제 속도가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아마 어느 정도 매물 소화하고 나머지 변화를 봤을 때는 갈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지금 이 가격대에서 바로 쫓아서 사겠다? 요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의 변화와 속도의 흐름들 체크를 하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지금 또 하나 기관 쪽의 순매수 동향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기관들은 코스피 쪽에서 뭘 사나라고 좀 특징적인 게 별로 없어요. SK 하이닉스 일단 사고. 예, 요걸 보면은 정유주 사는구나. 너희들이 무슨 워렌 버핏이야? 뭐 이럴 정도로. SK 이노베이션 S51. 네, 요즘 버핏 형님도 지금 옥타를 매수해서 거의 이제 인수하려고 하는 단계죠. 네. 그걸 자세히 보게 되면 그만큼 에너지에 대해서 진심이다. 진심이다. 이 얘기를 버핏도 먼저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뭐 정제 마진이나 이런 자질구레한 단기 관점 빼고 인수를 한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앞으로 계속 좋을 것으로 본다. 네, 그러니까 즉 에너지에 대해서는 그런 큰 앞으로 그러니까 앞으로를 바라보시는 입장 쪽에서는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것도 저희가 꼭 체크해야 될 지금 시점에서 섹터를 대응할 때 꼭 체크해야 될 에너지 단어다. 에너지 섹터는 계속해서 좀 유심하게 봐야 된다. 네. 기관도 그쪽을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에너지니까 정유주 이게 아니라 에너지라고 하게 되면 조선주도 에너지에 들어갈 수 있겠죠. 왜냐하면 LNG를 운반하니까. 그러면 또 조선 기자재 쪽도 같이 영향을 끼치는 쪽으로 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또 피팅 밸브도 마찬가지죠. LNG를 시추를 하거나 아니면 또 터미널을 건설해서 나오게 되면 그거 다 필요하다. 피팅 밸브도. 피팅 밸브 강관 이런 것도 다 연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에너지라는 섹터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확대되고 있는데 조선의 조선 기자재까지. 그렇죠. 뭐 피팅 밸브 강관 이런 쪽까지 다 확산되고 있는데 거기 그러면 또 같은 에너지라고 하더라도 신재생 에너지가 있겠죠. 태양광, 풍력, 그렇죠. 주소 마찬가지로 이게 다 모든 에너지라도 지금 확보하려고 난리다 보니까 이것도 가장 핵심일 거고 또 원자력도 같은 맥락이고. 여기서 바로 네. 또 그 최근에 핫한 태조 이방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맞기는 맞는데 뭐 정확하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태조 이방원 강관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것도 들어가야 될 거고 거기다가 피팅 밸브 아직 안 들어갔으니까 태조 이방원 피 강피? 뭐 이런 거 이러면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 뭐 태조 이방원이라고 하는 거에서 얘기하는 게 중요한 건 에너지다. 에너지 쪽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를 맞추시고 거기다 이제 에너지는 또 대표적으로 LNG 가격은 이제 수요와 공급이 같이 얘기하는 거다 보니까 유가가 왜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인데 $90 밑으로 안 빠지나요? 유가. 네, 계속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게 피크아웃 됐으면은 이거 벌써 $70대, $60대로 쭉 내려가야 됩니다. 안 내려가잖아요. 이런 것도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까 나오는 현상이다라고 보면서 이 일을 전반적으로 다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밖에 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들이 대응하는 게 의외로 지금 시류를 좀 몰리는 게 아닐까 싶은 게 일단 또 반도체 쪽 삽니다. 반도체. 네. 잘하니까 그렇겠죠. LX 세미콘까지, 리노공업까지. 반도체 쪽을 집중을 하는데 물론 실적이 나쁘지 않았다는 건 있겠지만 지금 이쪽이 반도체 업황 가지고 좀 고민할 쪽인데 특히 대표적으로 ISC 같은 거 볼까요? 최근에 주가를 보게 되면 실적 좋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무슨 20%대 중반이에요. 이 정도로 소켓에 대한 진심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관심이 높죠. 그래서 기관들 매수하는 거 보면 집중 매수합니다. 근데 누가 많이 샀냐고 하게 되면은 투신권 많이 샀고요.
근데 그동안 갖고 있었던 사모펀드가 잠깐 들어오는데 이거는 왜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연속성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반도체 업황 논란이 상당히 큰데 거기서 지금 선제적으로 사는 거 이건 타이밍적으로는 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 쪽에서 한번 흐름 보고 나중에 언제든지 한번 보겠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밖에 또 요즘 한화 쪽의 변화가 크죠. 한화솔루션. 한화솔루션도 이제 이거는 태양광 관련된 쪽, 네. 이 얘기 나오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아, 방산 쪽. 방산 쪽도 크죠. 그 중에 하나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도 요즘 보면 주가가 거의 뭐 강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네. 지금 최근에 주가 동향 보게 되면 오, 12,000원대에서 세네요. 예 실적 발표하고 오늘도 또 플러스네요. 오늘도 3%가 올라갑니다. 왜 이럴까요? 이런 것도 또 중요하겠죠. 성장성. 실적을 보게 되면은 이게 지금 이게 아직 확인이 분기 실적이 반영이 안 됐을지 모르겠는데 아직 안 돼 있네요. 실적이 흑자 전환했습니다. 40몇 억대 흑자 전환을 했을 정도면은 이게 지금 아마 그냥 단순하게 이 종목을 보면서 그냥 원래 그런 종목이야라고 보게 되면 좀 해석이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최대 분기 매출액 달성하고 거기다가 매출 성장률이 커지는데 그러면서 나오고 있는 변화, 특히 이 회사의 강점이 항공기 부품, 항공기 동체 관련된 쪽이거든요. 네. 그러면 민간 항공, 쉽게 말씀드리면 민수, 네. 저요. 네. 군수, 네. 우주항공, 우주항공 쪽은 다 아우를 수 있다. 다 아울 수 있습니다. 우주항공은 나사에 직접 들어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몇 가지 흐름만 본다고 하더라도 주가의 탄력을 받는 이유가 이게 이제 턴어라운드가 됐고 거기다 이제 리오프닝 되다 보니까 민간항공 쪽도 부품 쪽 많이 들어갈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다 우주항공도 진심이고 그럼 이런 몇 가지 흐름들로 맞추면서 실적이 변화가 되는 게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쪽에서 보게 되면 아마 관심은 꾸준히 필요한데 오르니까 이런 얘기들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만큼 수급이 받쳐줍니다. 관심이 높다는 얘기겠죠. 네. 네, 이런 쪽에서 들어온다라는 거 보시고 또 이런 거는 딱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은 어제 나왔던 저가를 안 깨고 거기서 마무리가 되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런 걸 쫓아가서 트레이딩을 해볼 수 있겠죠. 분봉 보면 나오고 이건 잘 안 나오는데 분봉 보면 유심 있게 보셨을 때 나오는 게 만약에 고점에서 지난 저점 때 이탈해서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한번 출렁임이 더 밑까지 들어오겠다 싶어서 타이밍을 늦춰야 되겠죠. 여기서 돌아가기 시작하는 게 확인됐다 그러면 오늘 단타를 친다고 하더라도 오늘 저점 때 하락했을 때 공략했다가 지금 판다고 하더라도 아까 한 5, 6%까지 수익이 나는 거죠. 그렇게 대응을 할 수도 있다가 강한 종목들을 지금은 그냥 많이 올랐어 하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왜 올랐는지 확인하고 거기서 더 갈 수 있는지. 그렇죠. 트레이딩 기회를 확인한다. 그러면은 그러다 물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다 물리게 지금 최근에 샀던 기관부터 뭐 좋게 봤던 외국인들도 다 물린다. 이건 이거보다는 개연성들이 또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걸 한번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쏠린 종목들로 또 분석을 해보고요. 앞으로 우리는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은지도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수급 다 분석을 해봤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관심을 가져도 되는, 그리고 매수 타이밍을 좀 각을 재봐도 되는 종목들 어떤 게 있을까요? 각을 재야 됩니까? 각을 네. 재야죠. 요즘은 타이밍을 진짜 잘 보고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각을 잴 만한 거 이제 계속 또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좀 무겁지만 꾸준한 변화가 나오는 게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는 종목 쪽에서 강원랜드가 눈에 띕니다. 지금 보면 수급이 벌써 이게 언제죠? 네, 8월 8일부터 한 번도 안 쉬고 쭉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가도 패턴들이 약간 좀 무거웠다가 고개를 드는 정도. 알게 모르게 살짝 올랐네요, 그동안.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마 외국인들 수급 계속 들어오게 되면 그냥 뭐 하루에 200원, 그 다음날 100원 빠지고, 그 다음날 300원 오르고. 야금야금 오른다. 야금야금 올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10몇 프로 올라와 있고. 그런 종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보통 리오프닝을 하기 시작하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몇몇 회사들이 나오긴 하는데 네. 변동이 상당히 컸죠. 네. 근데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일단 어떤 다시 봉쇄만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사람들이 오겠죠. 네, 그 충격받고 그랬던 거가 연간 실적 보게 되면 2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안 열었는데요, 당연히. 그렇죠. 네, 그러다가 이제 올해 정상화되기 시작하는 올해 초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정상화 들어가면서 과거만큼 실적은 내년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일단 뭐 2분기 괜찮았고 하반기에 더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네요. 그게 실적이. 좋아질 거죠. 음. 그게 확인이 된다고 하게 되면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게다가 또 하나 이 회사의 강점은 배당을 안 줬었는데 네. 당연히 적자 그렇게 크게 하는데 배당을 주겠습니까? 근데 과거 흐름들과 보게 되면 그래도 영업이익이 한 4천억대 돌아온다라고 하게 되면 보통 지금 배당 줬던 게 900원대입니다. 2만 지금 안 가고 올해도 이제 배당을 다시 주기 시작한다. 뭐 500원대라도 준다라고 시작하게 되면 벌써 한 1%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실적이 들어와지게 되면 배당이 늘어나겠죠. 네. 이런 것도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빠른 거 모르겠고 네. 안정적인 거 변화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안정적으로 좀 수익을 내볼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그렇습니다. 관심 가져볼 종목으로. 네,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네. 두 번째는 삼영 엠텍. 네, 삼영 엠텍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오늘 또 이제 금속 관련된 쪽에 대해서는 상당히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데 지금 뭐냐면 플랜트 기자재, 선박, 엔진 구조재에 들어가는 철강 소재 구조물.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약간 예전에 KPF랑 비슷하게 KPF. 볼트, 너트, 나사 이런 것과 비슷하게 약간 이제 단조되는 부품들까지 확산되는 측면들이 있죠. 네. 그래서 요걸 본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에셋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조선 기자재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즉 그러니까 단조 주강이면은 녹여서 틀을 만들어 가지고 끌어내는 쪽이죠. 네, 그렇게 보게 되면 이쪽도 그동안에 관련된 업체들이 많이 도산됐습니다. 남은 몇 개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몰릴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쪽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도 또 원전 관련주까지도 연결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플랜트 쪽이 확장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원전 관련주, 뭐 조선 기자재 관련주 이런 쪽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실적은 지금 안 나옵니다. 하지만 이게 조선 기자재 쪽만 본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앞으로 변할 여지가 더 많다는 걸로 봐야 되겠죠. 지금은 실적이 안 나와도 확인이 된다는 거를 지금 변화를 누가 생각하느냐. 외국인 기관 쪽에서는 꾸준하게 그래도 관심은 높아지면서 우상향 패턴들이다. 네. 라고 보면서 이런 쪽의 변화도 한번 확인하자라는 입장 쪽에서 또 체크를 해야 될 종목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거는 회사가 그렇게 크지 않은 만큼 실적 변화 확인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추세에 강화가 들어오겠죠. 그런 것도 눈여겨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또 비밀 그 종목. 노트 종목이랑 겹치네요. 누가 비밀 노트를 만드세요, 근데? 저희 아침에 네. 매일매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전문가분들이 모두 다. 네. 예. 그 BHI가 좋긴 좋은가 봐요. 이렇게 또 자주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은 좋긴 좋은가 싶은데 이 종목도 역시 이제 외국인들이 최근에 좀 관심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회사가 하는 일을 보게 되면은 HRSG. HRSG? 그러니까 배열 회수 보일러라고 합니다. 네, 어렵죠. 그러니까 열을 가지고 다시 회수했다가 그걸 또 쉽게 말해서 콘덴싱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콘덴싱 보일러? 네, 그렇죠. 네, 그거예요, 그거. 네. 그거. 근데 그거를 가정용이 아니라 큰 어떤 발전 단지나 플랜트 산업 같은 쪽에 적용이 된다. 그러면 연료율이 높은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을 또 회수해서 또 그러니까 한 번 데운 물을 가지고 네. 두 번 쓰는 거죠. 그렇게 효율적으로. 효율적으로. 그렇게 됐었을 때 지금 원래는 이 회사가 지금 원자력 관련 쪽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 원자력보다는 이 배열회수 보일러가 들어가는 데가 되게 많습니다. LNG 복합 발전도 많이 들어가고 거기 발전소에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원자력줄도 발전소다 보니까 들어가죠. 그것 때문에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거기다가 또 하나가 공냉식 또 그러니까 공기 정화기 같은 경우도 있고 몇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거를 다 한가운데로 봐서 발전소와 연결돼 있다. 에너지주네. 쪽에서 시각들이 커지는 거죠. 원전주로만 볼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에너지주로도 봐야 되고. 근데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날 조금 애매한 실적이 나온 게 실적 자체에 대해서 그 통화 선물과 관련해서 150억 정도 적자를 볼 평가손이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때 실적 발표고 개파락이 크게 났거든요. 근데
평가 손실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은 평가 손인데 만약에 또 원화가 강세로 갔을 때, 그러니까 이게 수주를 받은 거를 이게 지금 원화가 약세니까 이거를 묻고 싶어서 어느 정도 이게 좀 선물 계약을 했겠죠. 근데 이게 오히려 더 원화가 약세로 가다 보니까 손해가 나는데 반대로 보게 되면 만약에 이제 원화가 좀 강세 기조로 간다. 손해폭은 줄어들 거고 오히려 더 혹시나 몰라서 원화가 또 세게 된다. 그러면은 수익이 더 나는 거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그때마다 다르다라고 관점으로 보게 되면 무조건 악재는 아니다라는 쪽에서 수주만 강하면 된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입장인데요. 네. 그쪽이 그래도 최근에 나오는 수주 동향 보게 되면 꾸준히 우상향입니다. 재무는 별로 안 좋네요. 아직까지 안 좋죠. 네. 왜냐하면은 이런 회사가 보통 그러니까 화력 발전 중심의 화석 에너지의 발전이 지난 2, 3년 동안 있었나요? 없었죠. 없었죠. 하면 네. 큰일 났습니다. 네. ESG 관련돼서 그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주범이죠. 네. 그래서 이 회사도 아마 심각하게 고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그래서 고민하면서 그래서 그때 이렇게 공기정화기 같은 쪽도 들어간 게 새롭게 적응해야 되지 않겠느냐. 안쪽에서 가다가 이번에 갑자기 우크라이나 전쟁 터진 다음부터는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봤었을 때는 이게 스탠드에 맞구나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겠죠. 그럼 재무가 아직은 안 좋지만 이제 좋아질 수 있는 지금 나오는 수주장 보면 2년이면 확 바뀔 것 같습니다. 재무는. 실적도 지금 최근까지는 약간 애매하게 나왔지만 네. 지금 이제 수주한 것들이 반영이 되면은 좋아질 수 있는 뭐 주식은 또 앞날을 보고 하는 거니까. 재무제표는 후행적인 거고요. 네. 네. 개선될 여지가 있다. 그거를 주가는 더 반영하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도 이제 관심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어요. BHI 그래서 뭐 가격대를 본다면 차트를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그래서 몇 번 보셨죠.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게 그렇게 악재가 나왔음에도 만약에 그런 150억 적자면은 생각보다 지금 최근에 작년 보였던 적자의 반을 한 분기에 나왔다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뭐 얘기하고 그냥 밑으로 쭉 밀려서 뭐 7,000원대 밑으로 확 빠졌겠죠. 근데 그러지 않고 돌렸다는 얘기는 별거 아니야. 그리고 또 기술적으로 보게 돼도 지난번 왔다 갔다 하면서 만들었던 매물대 여기를 지금 안 깨는 입장이죠. 네. 그런 기조로 보게 되면 조정을 잘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웬만해서 8,000원대 밑으로 안 내려갔다라는 자신감들이 주가에 작용하는 것 같은데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안 좋았을 때 한 7,700원대 뭐 이 정도쯤으로 크게 밀리지 않는다. 그러면 또 박스권이 레벨업 단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서 또 매물 소화하고 다음 단계로 간다. 한 10,000원대 들어가겠죠, 충분히. 10,000원대 정도까지 볼 수 있다. 근데 지금 뭐 과거의 영광을 찾는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조금 더 봤었을 때 예전에 그 원자력 관련 쪽이나 움직임까지 나왔다 그러면 그때 이게 17,000원대까지 간 적도 있네요. 네, 그러면 그 전에 박스권에 들어간다. 11,000원대, 12,000원대 들어가도 누가 뭐랄 사람은 실적만 확인이 되게 되면 네. 네, 그렇게 되지 않나 하는 쪽인데 지금 나오는 수주잔고 가지고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바라보면서 네. 1차는 지금 여기죠. 2017년도 고점대를 지금 뭐 안착하려고 무지 노력하는 단계. 이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BHI 지금 현재 주가 위치는 지금 이제 월요일 녹화일 기준으로 8,400원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 10,000원 그리고 11,000원, 12,000원까지 가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은 없다라고 주가 수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월요일장인데 일단 시장이 약해요. 그랬다가 살짝 올라는 오고 있는데 뭐 개파락으로 시작이 돼서 낙폭을 얼마나 회복할지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들 이제 좀 많이들 나오고 있습니다. 한 주 이번 주 한번 월요일에 나오셨으니까 예상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예상 정확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진짜요? 라고 하면은 사기꾼입니다. 네, 예상을 이런 장에서 하긴 힘든데 그걸 나눠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주 중반까지는 그래도 막 좀 어느 정도 선전하려고 하다가 주 후반에는 변동성이 커질 겁니다. 왜냐하면 잭슨홀 미팅이 있고 한국은행의 금통위 금리 결정이 있고 이런 몇 가지 또 주요한 흐름이 있다 보니까 또 이제 잭슨홀 미팅은 저희한테 반영되는 건 또 금요일이겠죠. 네, 그래서 보게 되면은 너무 지금 파월 의장은 연설도 있고 이제 연설도 있고요. 지금 딱 마인드가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자산의 아이고. 버블이 커지면서 그럼 사람들이 또 일하러 안 나오고 그냥 주식 올라가는 것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경제 특히 공급 라인이 위축이 되면서 나왔던 여러 가지 변화 그러면 또 사람이 모자라서 임금만 올라가게 되면 인플레이션을 가속시키는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차라리 적정하게 연준 푸시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잭슨 홀 미팅에서도 좀 거친 발언이 나올 수도 있겠다. 좀 이거는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시장이 미리 몸살이는 그렇습니다. 걸까요? 예. 네. 그런 FOMC 회의나 아니면 파월 의장 등장하실 때는 시장이 경계를 합니다. 그런 것도 염두를 해두시고 주중반까지는 또 막 꾸역꾸역 뭐 변화가 다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주말쯤 돼서는 또 휘청일 수 있다라는 네. 것도 한번 염두를 하시면서 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이제 여러모로 몸 사려야 되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속 지금 현금을 어느 정도 늘려놔야 된다라고 계속 좀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진짜 늘 뭐 시장은 현명하게 대응을 해야 되지만 요즘 장은 더 진짜 조심을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회복이 안 된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변수가 계속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투자에 또 도움 되시라고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수급 분석해 보면서 또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까지도 세 종목 뽑아드렸습니다. 네, 함께 인사드리고요. 또 좋은 콘텐츠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